두 번째 주제로 갈까요? 네. 제가 제목을 추락하는 문 지지율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먼저 본래 내용에는요, 문 지지율, 문 지지율 추락한 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어디입니까? 싱가포르 가가지고 로힝야, 네. 우리 이제 베트남 버마 난민들이죠. 네. 그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북한 인권 문제 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아니 같은 민족 우리끼리라면서 우리 민족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저 딴 나라 이야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인권은 국제적인 관심사니까 그 로힝야족의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북한에 있어 수십만 명 정치 수감소에 갇혀 있는 우리 북한 인권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이중성입니다. 그게 네. 이중성인 거죠. 내가 유리할 때는 정의도 바람직함도 옳음도 눈 감아버리고 또 별거 아니던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북한 인권 문제 했더라면 국제사회가 박수 한번 쳤을 겁니다. 야, 역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아니, 그리고 이번에 아셈에 가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 로힝야 난민 문제를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왜 김정은 눈은 똑바로 뜨면서 그 얘기는 왜 못합니까? 저는 이 문제를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역시 북한 인권 문제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투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권 변호사 출신이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계속 추락 중에는 52% 갤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52%입니다. 근데 정말 잘못하고 있다가 40%인데요. 잘하고 있다는 2%가 추락을 했는데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4%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배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정말 날개도 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청와대에서는 12월에 김정은을 답방을 하겠다. 이래서 아셈에 가서도 막 그걸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김정은이 와가지고 아무리 악의 평범성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공감이죠. 우리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네. 그런데 이제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계기랄까요? 그런 수단이 네.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냐하면은 경제 지금 좋아질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네. 정말 안타깝지만요. 게다가 이제 북한 문제 당장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에서 이제 김정은이 답방으로 한번 상황 전환해 보려고 하는데 답방이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네. 않고 또 국민들이 여기에 면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한번 온다 해서 계속 박수치는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지난번 감기로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태가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북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해외를 가잖아요. 해외를 가면 지지율이 항상 오릅니다. 왜? TV 자꾸 나오니까, 멋있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들도 그래 잘한다 하는데 응원도 하게 되고.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제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류의 외국 출장의 플러스적인 효과가 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은 없다. 점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50%도 곧 이제 떨어지겠지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오면 그냥 끊는데, 네. 자, 장치순 씨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응답률이 높아지면은 이제 보수가 참여를 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수분들이 답변을 안 해요. 전화 오면은. 그래서 이제 응답률이 이번에 이제 리얼미터 같은 건 7% 정도 된다고 하는 7%는 이렇습니다. 1000명을 잡아내기 위해서 막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응답률이 7%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수 응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에서 1000명을 찾아낸 사람들이 보수에 비해 좀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응답률 20% 30% 된다고 한다면은 보수 계층들 많이 뛰어들었다. 그러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상황으로 보나 또 여론조사 기법으로 보나 문재인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결국은 열성적인 문골 오설이라든가 달창이라든가 문슬람들이 열정적으로 답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쁘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 답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나이는
어딥니까? 뭐 네. 남녀입니까? 네. 이런 거를 아주 지겹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바들은 내가 끝까지 잘하고 있다를 누르겠다. 네. 이러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돌직구님 보수라고 하면 여론조사 상담원이 끊어요. 또 나이가 뭐 50대다 이러면 50대는 꽉 찼어요 이러면서 끊기도 하고 네, 네. 이러기 때문에 지지율 문석타님께서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일 답방을 위해서 제가 보기엔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뭐 같습니다. 백두 칭송위원회라든가 김정은 답방 온 서울 시민들이 환영하자 이러면서 뭐 현수막 걸고 지금 난리 났고 18일에 미국 대사관 앞에서 김정은은 주제로 연설도 하고요. 뭐 공연을 하는데 꽃물결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감히 북한 취향 같아요. 아니 북한 취향이 아니라 북한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솔직히 맞아요. 북한 방송 지금도 장담컨대요. 지금도 평양 방송 열심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여기 사람들 말투가 북한 말투가 바뀌어요. 그래요. 게다가 저기 문장을 뭐 말씀드리지만 성명서를 쓰면 북한식 단어,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평생을 80년대부터 북한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참 제발 북한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공연도 북한 가서 하고 한번 살아보고 북한도 평양이 아니라 저기 산지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 옆 동네 가서 한번 살아보고 그러면 김정은 위대하신 장군님 이야기가 나올까요? 쭉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신 못 차리면 뭐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뭐 요즘 간첩도 안 잡는다는데 데모대 안에 간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이발했던 소송 걸지 모르니까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거기에 요즘 아마 간첩이요. 우리 옛날 영화도 하나 있었죠. 간첩으로 난파됐는데 네. 우리의 사회 생활이 돼버린 게 생활이 네. 그런 분들이 요즘 남북관계 하게 되니까 이러다 북한 애들이 내려오면 이거 우리 욕먹는 거 아니야? 걔들 설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모릅니다. 세상사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간첩이라고 해갖고 명함도 돌린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그 백두 칭송위원회라는 데서 이렇게 막 그 유인물도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을 제가 아는 분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일단 받고서 딱 얼굴 보고 정말 당신이 여기 있지 말고 얼른 북한으로 가라고 한마디 해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답방을 온 서울 시민이 열렬히 환영하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진당 계열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이석기가 그동안에 국회에서 한 거라든가 이걸 보면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이제 확신범들이에요. 확신범들이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종북 반미 이걸 아예 그냥 삶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주체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체 사상이 우리 민족의 위대하신 사상이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우리 민족의 뭐 번영을 위한 유일한 사상을 믿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 주사는 뭡니까? 김일성 교 아닙니까? 김일성 교. 김시교죠. 김시교.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지금도 아마 김일성 사진을 모셔놓고 위대하신 신으로 모시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물론 수는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 뭐 동국권 몰락한 거 보면서 옛날 줄었습니다. 분명히 있고 또 그들이 정치 세력화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들의 뭐 지지자들이랄까 그들에게 현혹당한 인간들이 나와서 또 설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고로 정책 결정에 법인회에 들어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러브힐링께서 이거 백정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칸의 인간 백정,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거의 100배, 10배 정말로 모든 국민을 노예로 삼고 있는 그 주민을 노예로 삼고 있는 게 김정은인데 김정은이 이렇게 이 서울 한복판에서 칭송하고 더구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이런데 종로경찰서는 이게 집회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냥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에 저는 국가보안법 그거는 뭐 사문화된 거다 뭐 저기 박물관에다가 둬야 된다 막 이러는데 이미 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아예 내팽개쳐 버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전 서울 시민 뭐 김정은 환영하자, 뭐 김정은을 상대로 해갖고 연설 대회를 한다. 이걸 보면 국가보안법 꼭 있어야 되고요. 이건 이적행위고 고무 찬양죄입니다. 지금 사실 우파 단체에서요. 네. 만약에 이제 국가보안법 현재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럼 존재하는 법은 지켜져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종로경찰서에서나 가만히 놔둔다면 그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건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고 저는 한번 백두칭송대 나 이게 갑자기 말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 K22님께서 백두칭송대회인지 미친 대회인지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모히또 양기님께서 나중에 종로경서장 적폐를 조사 구속시켜야 한다 이러는데 지금 아마도 이 적폐 청산의 흐름 속에서 종로경찰서장은 물론이고 또 이 586들하고 아주 그 끈끈한 관계에 있다는 참 저는 이분한테 실망했는데 이주민 서울시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반성하셔야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가 장치수님 말씀대로 하나로 똘똘 뭉치고요. 그렇죠. 경찰청장이 이주민인데 정말 이제 우리가 뭘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얼굴을 둘 수가 있겠는가. 이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 이 나라에 자유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 나라에 보수의 가치가 있다는 것, 이거 꼭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성님호님이 김정은 사진이 아직도 서울시청에 걸려 있나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내렸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내려졌습니다. 아마 서울시청에 저도 그렇고 아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전화해야 된다. 제 목소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저 아는 분들 전화 좀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방송국이라든가 이런데 또 신문사에 여러분 글 올리고 그게 최고입니다. 특히 방송국이야. 백두칭송위원회 하니까 백두참수위원회로 또 참 대단들 하십니다. 이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십니다. 박종범님, 백두칭송에 황선 남편이 관여해 있다는 걸 봤어요. 뭐 관여해 있겠죠. 황선이 원장 출산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국회 때 막 얘기를 해갖고 황선이 또 저를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남부 지검에 가가지고 제가 고발에 대해서 정말 그 검사하고 그때 검사가 여검사였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이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혐의로 됐는데 그 검사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정말 적폐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검사면은요 아마도 저를 기소시켰을 거예요. 그럼 기소하면은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 기소 많이 당해봤고 아는데요. 진짜 온갖 일 저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이제 신영송님이 보수보다는 우파라는 표현이 더 대중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우파라는 표현이 더 대중적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프레임에서 이제 밀린 겁니다. 우리가 진보하면은 뭔가 세련됐고 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를 하고, 근데 정확히는 좌파. 본인들이 좌파라는 표현도 무서웠던 거예요. 한국에는 솔직히 뭐 레드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좌파라는 표현을 빼고 진보라는 표현을 썼고, 옛날에는 이제 진보라는 표현도 못 쓰니까 혁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다 이제 87년 이후에는 좀 어떤 민주화되면서 진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 한데 좌파는 제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좌파 우파가 맞는 표현이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뭐 보수 우파, 진보 좌파인데 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씁니다. 꼴통 좌파. 꼴통 좌파가 있어요. 저는 수구 좌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은 수구예요, 수구. 본래 진보란 이미지는요, 앞서 나가고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하고 이게 진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좌파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수구 좌파예요, 수구 좌파. 그래서 수구 좌파와의 전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케이님 말씀대로 좌파들이 쓰레기로 변제시키는 우리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동무, 통일, 평화, 자주, 평등, 민족, 청산, 진보. 진짜 그래요. 요즘은 저는 평화라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기분이 깔끔하지가 않고. 그러니까요. 진짜, 참 평화라는 말도요, 저들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또 우리 여기서 한번 우리가 보수냐, 우파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채팅 라이브에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보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수하면서 고치면서 정말 우리의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진짜 좋은 말이에요. 보수는 원래가 이제
보수란 뜻은 이제 프랑스의 꽁세바띠르에서 나온 네.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익숙한 걸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집을 기본적인 좋아하잖아요. 거. 그러니까 익숙한 네. 걸. 인간의 가장 본능과 가까운 게 사실 보수 사색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수의 개념도 자꾸 바뀌면서 이제는 보수 시대에 적응해야지 왜 내 상황이 익숙해지려면 또 적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도 솔직히 적응하면서 변화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거 지킬 거 지키는 거 우리 공동체 보수의 핵심은 책임감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가 책임감이죠. 그런데 이제 책임감이 가장 없는 집단들이 좌파입니다. 걔들 책임감 없어요. 지르고 끝나는 걸 지르고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한 수구 좌파, 꼴통 좌파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좌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좌파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 문제도 한번 용어에 대해서도 네네. 저희가 제가 한번 제가 좀 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